안녕하세요. 하나대투증권 이 부문에서 채용을 맡고 있는 남택민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한번 올라와서 스포트들이 하는데 제가 다 그래서 아직도 얼굴에 땀이 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못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채용 설명회 그리고 각사의 어떤 채용 설명회를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은 전형 과정 그리고 일정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정보만 얻어갈 뿐이지 사실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는 잘 못 얻으셨어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몇 년 전에 후배들을 만나러 갔는데 후배들이 취업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4-5명이 모여서 자기끼리 면접을 보고 자소서를 쓰고 첨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취업 스터디. 저희가 이제 보니까 물어보니까 방법이 많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우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인가라고 생각을 인사담당자로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 잡 콘서트가 열렸고요. 그래서 이 잡 콘서트 기획 과정에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팁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채용이나 면접 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되도록이면 많이 주자. 물론 이제 제한된 시간이라든지 또 한정된 또 지면화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2부가 기획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1부를 마치시고 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상품도 그렇고 이 팁을 못 얻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많이 올리셔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취업에 활용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자기 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펜을 놓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자기 소개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껏 자기 소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했는가. 자, 4학년이 됐습니다. 4학년 3월달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고 나도 어느 회사라도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학점도 별로 안 좋고 이게 뭐 성적도 별로 안 좋고 토익 점수도 별로 안 나오는데 어딜 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자, 이제 급해지죠, 여러분들 마음이. 자, 어디든 써야 돼. 자, 취업 공고 뜨는데 무조건 다 써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냥 나는 무조건 어디 넣으면 한 군데는 되겠지, 어디 넣으면 한 군데는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내 학점, 뭐 내 토익 혹은 내 스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넣다 보면은 떨어지고 자, 그런 과정 많이 겪으시죠? 예.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기 보니까 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쪽 라인이 제일 많으시네요,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스펙만 가지고 과연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스펙 또는 자소서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자소서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올 상반기 채용이 끝났습니다. 2013년 상반기 채용이 끝났는데 상반기 채용 인사 담당자 67%가 스펙이 안 좋아도 자소서가 좋으면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펙이 비록 기준점이라는 합격점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소서 그리고 잘 쓴 자소서가 여러분들이 합격을 결정질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67%라는 것은 거의 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런 어떤 결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스펙을 어떻게 고쳐보기 힘드신 분들은 자소서를 집중을 하시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소서를 어떻게 쓰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요새 예능 많이 보시죠? 리얼 버라이어티, 무한도전이라든지 뭐 러닝맨, 그다음에 진짜 사나이 같은 거 많이 보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 PPT를 작성하면서 든 생각인데 자소서랑 리얼 버라이어티랑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리얼 버라이티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요. 이 팩트에 근거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재미 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미와 감동에 참가자, 지원자들이 열정이 더해져 가지고 좋은 시청률 그리고 좋은 인기를 끌고 있죠. 자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실, 여러분들의 성장 배경,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재미와 감동을 주고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인다면은 시청률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죠. 무한도전 재밌다. 다음 주에 또 봐야지, 또 봐야지. 자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소서 너무 재밌다. 이 사람을 꼭 보고 싶다. 그게 바로 면접이에요. 여러분들이 면접 과정에 합격되는 과정이 그런 과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좋은 자소서란 팩트, 그리고 재미와 감동을 가지고 거기에 열정을 더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자소서가 탄생합니다. 너무 모호하죠, 사실은. 이게 다 아는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사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야 될 포인트는 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잊지 말아셔야 될 부분이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는 부분, 그 사실을 재미있게, 그리고 위트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녹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무, 그리고, 직무와 나의 생활을 연결시켜서 접목을 시키면은 좋은 자소서가 탄생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자소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일단 여러분들의 30년, 30년이 될 수도 있고 25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성장 배경 동안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씁니다. A4지에 쭉 쓰는 거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수 있겠죠. 대학에 합격한 거, 대학에 갔다가 군대를 갔던 거, 군대를 안 갔으면 대학에 떨어진 거,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러 가지고 엄마한테 맞았다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연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다 적습니다. 적은 다음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랑 접목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나의 성장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어냅니다. 이런까지 써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살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맞았고, 그런 건 다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다 씀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단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쓴 다음에 나열을 하고 그 나열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요소를 집어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쓸 때 나의 성장 배경을 쓰시오라는 부분 많이 나오죠. 예. 그런 부분에서 나의 배경에 대해서 쓸 때는 가장 막히는 부분이 나는 그냥 무난하게 컸는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을 집어낼 수 있는 부분,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5살, 10살, 15살 이 될 때부터 자라왔던 성장 배경에서 있었던 히스토리 부분을 나열을 해가지고 그 나열에서 포인트를 집어낸다면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소서가 400자, 500자 내외로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쓸 때, 성장 배경을 쓸 때, 1살 때는 걸음마를 떼고 2살 때는 이유식을 먹고 3살 때는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2-3가지만 집어넣고 그 안에서 내용을 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 25년, 30년의 인생 동안 중요한 포인트가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갖췄던.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아내서 그 안에 잘 녹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그게 좋은 자소서를 쓰는 방법이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공채를 하면서 제일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자소서가 있는데, 한 학생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크면서 무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우유 배달, 신문 배달도 하고 대학을 또 진학을 해가지고 금융으로서의 어떤 꿈을 꾸고,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좋은 스펙은 아니에요. 좋은 대학도 아니고 사실은 토익 성적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당연히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서 돈까지 벌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자소서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이런 본인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금융 쪽으로의 진출을 하고 싶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왔구나. 난 정말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지금? 뽑혔어요? 그 사람은 면접이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 열정 있는 사람은 저희 회사만 지원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회사도 지원했고 다른 회사에서 불려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소서를 쓴 사람은 다른 회사에서도 탐을 내고 당연히 회사에서는 끌어당기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거는 어느 회사 중에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런 어떤 자소서를 써야만이 여러분들이 심사위원들 그리고 회사를 끌어당기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생에 히스토리가 있고 없고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좋은 자소서를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소서 하나 쓰자고 부모님을 돌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뭐 5살 때부터 뭐 30살 때까지 어떤 인생 팩트를 쭉 나열해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나의 성격도 있고 나의 성장 배경도 있고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지원 동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포인트도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앞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막무가내로 지원하는 게 아닌 이상 이 회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지원 동기가 나오고 앞으로의 포부도 나옵니다. 반드시 그 안에서 그거를 잘 잡아내서 여러분들이 쓰면은 되는 거예요. 자소서는. 이해하셨죠? 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강조해야 될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얘기가 좀 구체적인 반복 부분인데 맞춤형 자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회사 그리고 특정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대투증권에 지원을 하느냐, 왜 하나은행에 지원하느냐, 왜 하나카피탈에 지원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모든 면접관들 그리고 모든 인사 담당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 당연히 궁금해하죠. 이 사람이 그냥 지원했는지 그리고 정말 꿈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지는 자소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소서를 적을 때 기본적으로 2장이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소서를 지원할 때 지원 회사 또는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지원 동기를 기재하셔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는 행동 위주의 에피소드라고 적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면접 형태도 그렇고 자소서 쓸 형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죠. 면접관이 들어가서 면접실에서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회사에서 야근을 지시하면은 여기까지 할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늦게까지 한다고 얘기하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7시 정시 퇴근이고요. 야근 더 하려면 야간 수당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생각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사해가지고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저희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요새는 면접관도 그렇고 입사지원서 자소서상에서도 그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토대로 한 행동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이 성격의 장단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자소서에. 성격 장점은 이래려 쓰겠죠. 단점은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자, 이런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런 단점을 바꿔보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들의 액션 위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액션에 기초한 이벤트 위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소서는 면접입니다. 면접. 또 다른 면접. 회사가 여러분들을 모든 1000명, 2000명을 한 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소서 형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즉,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까지 나온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면접을 한번 본 거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모든 부분은 생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자소서 적을 때 꼭 기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자, 먼 과거보다는 최근의 에피소드 위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5살 때부터 10살, 15살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5살 때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면접관들이. 자, 여러분들이 5살 때, 6살 때 어떤 성장을, 과정을 겹쳤든, 지금 현재 여러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 회사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여러분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나는 5살 때 뭐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뭐 곡셈, 나눗셈도 다 하고 구구단도 구단까지 다 배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지나친 과거를 얘기하기보다는 뭐 대학 때 하다못해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이벤트를 얘기함으로써 면접관들한테 지금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면접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이전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모든 이사 담당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입사지원서 다 읽어봅니다. 네, 저희가 공채전형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은 집에 못 가고요. 밤샘을 하면서 전형 입사지원서를 다 읽어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읽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팁을 말씀드리면은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필터링을 합니다. 어떤 필터링이냐? 맞춤법 또는 오타 혹은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하나은행을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은행이라고 썼다. 네? 이건 붙여넣기니까. 그 다음에 뭐 기업은행을 썼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 걸러낸 입사지원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독을 합니다. 각 항목마다 배점이 부여되어 있고요. 그 부여진 배점마다 점수를 기재하면서 면접관 2명, 3명이 동시에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면접 과정마다 그 점수를 매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면접관들이 하루에 처리해야 될 입사지원서 양이 상당합니다. 뭐 작년에는 저희가 한 1000장 정도 읽었고요. 저는. 그래서 읽다 보면은 피곤해요. 밤새고 읽다 보면은. 그래서 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접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자소서를 작성해 달라. 그냥 단순 나열식으로 문단 구성 없이 쭉 내용은 좋아요. 근데 읽기 상당히 피곤해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면접관도. 구성이라든지 문단 가독성들을 좀 주의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단락은 나누고 소제목은 꼭 첨부하고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은 앞부분에 집어넣어가지고 면접관들의 정신을 집중시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잘 썼어요. 면접관님들이 잘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내 인생 스토리가 여기 다 들어있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좋은 내용들만 다 구성되어 있어요. 왜 읽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읽었어요. 근데 눈에 안 들어와요. 네. 그거를 이미 서류 전형이 떨어지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자소서를 써보고 가독성이 있는가, 자 면접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는 시간 자체가 면접관들이 100장, 200장의 자소서를 읽고 새벽 2시 정도 됐을 때 읽었을 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비단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채점하는 면접관들을 위한 자소서를 쓰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 자, 이렇게 4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피할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유불급 부분인데요. 에피소드를 적으라고 했는데 소설을 쓰고 있어요. 자, 무궁무진한 인생 스토리가 다 나와요. 뭐 자기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갱단을 만나가지고 갱단을 물리치고 그래가지고 뭐 다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지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긴 얘기가 다 나와요.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정말 통할까요? 너무 지나친 거는 안 하니만 못한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적정 라인을 잘 지켜서 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거짓말을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알아볼까? 과연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면접관들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자소서 과정에서 필터링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면접 가서 또 물어봐요. 그 이벤트에 대해서. 근데 대답을 못해요. 왜? 거짓말 또는 뺏겨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과유불급, 지나치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말을 꼭 가슴에 새겨놓고 사실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을 잘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나온 부분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단순 붙여 넣기 혹은 짜집기. 자, 인터넷에 다양한 자소서 양식이 있어요. 뭐 요새 책들도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소서를 잘 쓸 것이라는 거는 다양한 예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테고 답답하신 분들은 책을 열어보면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책을 몇 번 봤는데 잘 돼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 부분을 뺏겨 넣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참조를 하실 건 참조하시되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창조적으로 나만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나가는 거를 이해하시고 나의 스토리를 그 안에 녹여 넣어야지 좋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문장 좋아. 단순하게 이 격언 좋구나. 나 써야지. 기본적으로 그 격언을 다 쓰게 돼요. 작년에 저희가 공채를 할 때 저는 우리 이 회사에 등끌개인가요? 등끌개? 이 등을 긁어주는 등끌개? 등끌개가 되고 싶은 말이 한 40번은 넘게 나온 것 같아요. 지원자들이. 좋은 표현이잖아요. 등끌개. 그래서 지원자들이 인터넷에서 그 부분을 아싸 이거다라고 하고 이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나만 쓰는 줄 알았겠죠. 다른 지원자들도 인터넷에 뜬 내용은 다 봅니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글,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창조를 시켜야 됩니다. 즉 모방을 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창성을 가진 창의적인 모방을 하셔야지 단순히 좋은 표현이다라고 그 부분을 빌려오는 거는 안 될 부분이고요. 리더십이 발현된 사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항상 동아리 회장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다 동아리 회장이고요. 동아리 회장 아닌 분들이 없어요. 제가 읽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농구 동아리 회장. 네. 여자분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슨 가치, 투자가치 동호회? 이런 부분 제일 많이 나와요. 몇 명이었냐, 동아리가? 3명. 예, 몇 명이었냐? 2명이었는데 제가 회장했어요. 회장 어떻게 하는 거니? 자, 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다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식상합니다. 회사는 이제 동아리 회장을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어떤 기회라든지, 여러분들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볼 에피소드는 많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 회장을 했던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더 집어넣고 또 나는 나만의 독창적인 뭔가를 추구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더 이상 동아리 회장, 농구 동아리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네 번째 이것도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저희가 자소서를 읽어볼 때 필터링 할 부분이 오타 부분, 그리고 타회사 지원을 했을 때 어떤 붙여넣기 부분입니다. 당연히 예의가 아니죠. 우리은행에 지원했습니다. IBK에 지원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회사에 대해 예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소설형 오투. 저는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6시에 일어나서 아침 강의를 듣고 오후 강의를 듣고 새벽 강의를 저녁 강의를 듣고 저녁까지 함으로써 토익 점수를 300점 가까이 올렸습니다라고 장황하게 늘었을 필요는 없어요. 읽는 호흡이 길어지면은 2줄 3줄 길어지면은 읽는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일단 간결하고 짤막하게 여러분들의 강점 그리고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면서 말을 끝맺는 게 좋습니다. 지나친 긴 호흡은 피해야 되고요. 요새 들어서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신조어, 그다음 방송 용어. 작년에 저는 열심히 해서 토익 점수를 200점 가량 올렸습니다. 저도 예상치 못한 점수라서 레알 깜놀했어요. 네, 탈락입니다. 탈락. 자,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자, 표준어 써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가서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어투를 써야 됩니다. 면접관님 저 뽑아주시면 안 돼요? 쿠쿠쿠쿠쿠. 네, 탈락입니다. 이것도.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특히 오타 부분은 나는 안 보여요. 그죠? 나는 한다고 했는데, 설마 내가 우리은행 넣고 싶어서 넣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사지원서를 다 작성하시고 제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프린트아웃을 하세요. 그리고 출력된 종이를 가지고 5번 정독을 하세요. 그러면은 오타가 보입니다. 자, 모니터 화면으로 안 보이던 오타가 보입니다. 또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도 보입니다. 내가 찾을 수 없다. 내 옆에 친구한테 보여주세요. 그 친구 잘 찾아냅니다. 쪽팔리면 어떻습니까? 합격을 하는데 그래도. 자, 그래서 반드시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5번 이상 정독을 한 다음에 이젠 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 때 내세요. 근데 클릭해서 지원하기 눌렀다. 근데 오늘 지원일 마감인데 6시인데 6시에 딱 돼가지고 트래픽이 넘쳐가지고 지원이 안 돼요. 그런 경우 많이 겪어보셨죠, 여러분들 중에. 자,
나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빨리 인사동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지. 전화해가지고 저 이렇게 지원했는데 지원 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6시까지 마감인데 59분 했는데 트래픽이 초과돼가지고 못했어요. 라고 전화 와요. 인사동에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이 회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정말 내가 이 회사에 관심이 있고 정말 지원할 의사가 있으면은 마감일 훨씬 이전에 지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또 예상을 하고 또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몰릴 걸 예상해가지고 그 이전에 지원을 해야지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원 공고를 오늘 아침에 봐가지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건 우리 회사에. 처음부터 이미지 안 좋게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실수 안 하시길 바라면서 기본적으로는 이 4가지 항목만 지키셔서 내용을 잘 넣어주시면은 좋은 자소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4학년 분들이 대부분이신가요? 여기 분들은? 4학년 아닌 분들 계신가요? 손 좀 별로 안 되시네요. 다 4학년. 조실하셔서 그죠? 다 온 거죠. 예. 이젠 늦었지만 사실은 이 자소서 관련 팁은 2, 3학년 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2, 3학년 때 내가 좋은 자소서를 쓰기 위한 팁을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4학년 분들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2, 3학년 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은 지금부터 미리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갈 회사, 갈 직무를 미리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직무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이 있겠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지, 어떤 부분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쉽죠? 쉽지 않아요. 근데 4학년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갈 직무 그리고 내가 지원할 회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노력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이 어려운 거예요. 2, 3학년들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다를 자소서에 그대로 녹일 수 있어요. 지원자들이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정말 지원할 의사가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은 뽑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하겠죠.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을 뽑아내는 거는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자소서를 보면 나옵니다. 자, 내가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 회사의 뜻을 두고 열심히 했고 또 자격증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을 써요. 당연히 면접관들이 알아보죠. 그 부분은. 4학년들이 늦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2, 3학년들한테 가장 유용한 팁이긴 합니다. 4학년분들도 늦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약간 꼼수긴 한데요.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부분을 잘 나열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지원하자고 하는 회사에 매치를 시켜봐요. 분명히 접목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자소서에 맞게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남태민이었습니다.